관상학에서는요, 빠르고 가벼운 것은 꺼린다 그랬습니다. 앉은 자세가 듬직하지 못하고 가볍게 동요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긋하고 무게 있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나 의사 표현도 급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느긋하고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여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이렇게 앉는 사람 반드시 부자가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성서인 유장삼법에서는요, 앉아있는 모습으로 부귀빈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상하면 외모, 그 중에서도 얼굴의 이목구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관상에서 이목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만,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서 앉은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글의 크기나 재물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야 큰 무자로 잘 사는지 관상학적 측면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앉은 자세가 꼿꼿하게 바르게 앉는 사람입니다. 무릇 앉아있는 모습은 남녀가 똑같이 단정하고 엄숙해야 합니다. 또한 앉아있는 모습이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무게가 있고 듬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고 안정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상서에는 앉아있는 모습이 산 언덕과 같고 온화하고 편안하다면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여 반드시 공훈을 세워서 귀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앉은 자세가 꼿꼿해서 바른 자세로 앉는 사람은요, 행동 거지도 빠르고 사고방식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항상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운세가 좋아 반드시 많은 돈을 벌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어나거나 앉을 때도 편안하고 온화해 보인다면요, 모두 다 부하고 귀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앉은 자세가 엉덩이가 의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앉는 사람입니다. 엉덩이가 의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엉덩이가 의자의 바깥쪽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물 운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엉덩이가 의자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엉덩이를 의자 깊숙한 자리에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세에서는요, 자연스럽게 허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무엇을 하든 지속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도 오래 하고 직장을 다녀도 오래 다니기 쉽습니다. 반대로 의자 바깥쪽에 살짝 거치는 자세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허리는 삐딱하게 됩니다. 이처럼 앉으면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공부하면 조금만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져 자리를 뛰쳐나가게 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엉덩이가 의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앉는 사람은요, 끈기와 지구력이 있어서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셋째, 바에돌과 같이 무게 있게 앉은 사람입니다. 앉은 모습은요, 바에돌과 같이 무게 있게 앉아야 됩니다. 앉은 모습이 이렇게 무게 있게 앉으면요,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실수가 적고 무난하게 성과를 내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쁘게 앉는 자세는요, 안절부절 못하게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는 사람은요, 침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공연히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비비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앉는 사람은요, 언행이 경솔하고 신망이 없고 처신을 잘못해서 채신머리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다리를 떠는 행위도요, 들어오는 복을 걷어찰 수 있어서 재물이 붙지 않는다 합니다. 넷째,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성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히 벌리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되도록이면 다리를 붙이고 앉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앉은 사람은요, 지혜롭고 남을 배려하는 세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복이 많고 재물운도 좋아서 반드시 노년에 부자로 산다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리를 낮게 벌리고 앉아서 옆자리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남자나 여자는요, 지배적이며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봅니다. 즉, 위험을 챙기려고 하고 센 척하려는 그런 허위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봅니다. 여성이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다리를 꼬지 않고 앉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요, 몸 언어에서 상대방을 저지하려는 몸짓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기분이 불안정하거나 초조할 때 다리를 이쪽으로 꼬았다 저쪽으로 꼬았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앉는 사람은 인내심과 신중함이 다소 부족하고 고집이 상당히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푹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꼬지 않고 앉는 사람은요, 인생도 꼬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앉는 사람은요, 설사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술술 풀린다 그랬습니다. 즉, 만사형통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다리를 꼬고 앉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어깨를 쫙 펴고 앉는 사람입니다. 어깨를 펴면 자신감도 펴집니다. 따라서 앉아있을 때는요, 어깨를 쫙 펴고 앉아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앉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 의욕이 강하며 매사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해서 결국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 어깨가 축 처져서 기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력과 체력이 쇠약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 융화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초조한 성격으로 언제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렇게 축 처져서 있는 사람은요, 남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있는 사람도 서슴없이 연애를 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앉은 자세는요,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빠르고 가벼운 것은 꺼린다 그랬습니다. 앉은 자세가 듬직하지 못하고 가볍게 동요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걸음걸이나 식사하는 모습 등 모든 동작이 너무 급하거나 가벼운 것 또한 좋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긋하고 무게 있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나 의사 표현도 급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느긋하고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여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